도형학습지 플라토 4강입니다. 자, 4강은요, S단계 2호를 준비해주세요. 도형 조작 영역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1주차 내용 한번 살펴볼 건데요. 1주차의 주제는 길이 비교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하루 10분 도형 학습이잖아요. 1일부터 5일차까지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곧고 굽은 길, 그리고 가로지르는 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길이를 비교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입니다. 1일차를 봤더니 곧고 굽은 길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앞에서 고든 선 그리고 굽은 선 이야기 한번 나눠봤었죠. 여기에서는 길이라는 표현을 했네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두 점을 이은 선 중 가장 긴 선의 동그라미표, 가장 짧은 선의 X표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점이 있고 여기 지금 점이 있죠. 자, 출발과 도착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우리가 고든 선으로 갈 때와 또 이렇게 굽은 선을 이용해서 갈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이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짧은 선은 X를 하고요. 가장 긴 선에는 동그라미를 해야 합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에서는요, 점이 있고요. 점이 있네요. 출발과 도착이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고든 선이 있죠. 자, 이렇게 고든 길이 있고, 또 구부러진 길이 있고, 더 많이 굽은 길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가는 것이 빨리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오래 걸리는지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길 가는 거 산책하듯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함께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짧은 선은 바로 이 선이고요. 가장 긴 선은 바로 더 돌아가는 이 선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긴 선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아이들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2일차에서는요, 가로지르는 길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점선이 있어요. 그리고 점선 위에는 점이 있죠? 자, 그리고 이 점선 사이에 가로지르는 두 고든 선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더 긴 선의 동그라미 표를 해야 해요. 자, 그러면 먼저 그림에서, 자, 점선 위에 지금 점이 있는데요. 한 점에서 고든 선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점과 이은 것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한 칸씩 내려가서 지금 고든 선을 그린 것이 있죠. 자, 그랬을 때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길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선이 가장 짧고 가장 긴지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 한번 풀어보면요. 선이 지금 1번에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선은 첫 번째 점에서 바로 옆에 있는 선으로 고든 선이 이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아래에는요, 바로 옆에 이어진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한 칸씩 내려갔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길어지는 것을 우리가 위에서 경험을 한번 해봤잖아요. 그럼 둘 중에서 바로 이 선이 더 길다라는 것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시면서 아이가 풀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3일차입니다. 이번에는 끝 맞추어 비교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길이를 비교할 건데요. 중요한 것은요, 바로 끝을 맞추어 비교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문제 한번 보면은 짧은 순서대로 선의 이름을 네모안에 써놓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가나다 글씨가 있죠. 여기 있는 글씨를 보고 따라 쓸 수도 있어야 하거든요. 자, 그럼 비교 한번 해볼까요? 길이를 비교했을 때 한쪽 끝은 지금 다 맞추고 있어요. 그럼 반대쪽 끝을 한번 비교해서 짧은 순서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데요. 지금 짧은 순서대로 이름을 써야 하거든요. 자, 그럼 1번에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지금 한쪽 끝은 다 맞춰져 있죠. 그리고 반대쪽 끝을 한번 비교를 했더니 가장 짧은 것은 바로 가고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다가 되겠습니다. 자, 아직 쓰는 것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글씨를 보면서 쓸 수 있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너무 많이 쓰는 것을 한다면 아이가 가나 다는 아이가 부르게 하고요. 옆에서 엄마가 한번 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왼쪽 페이지는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오른쪽 페이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가 보고 가나다를 직접 한번 쓸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일차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이들과 끝을 맞춰 비교는 하는데 한 번에는 모를 수 있어. 2번 정도는 더 생각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2번은 생각해야 길이를 비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미리 하시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는요, 한쪽 끝을 다 맞추어 주었어요. 여기에서는 아이가 직접 둘씩 짝을 지어서 길이를 맞춰봐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다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한쪽 끝을 맞춰지는 건 가나예요. 자, 그럼 가나 중에서는 가가 짧고 나가 길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엔 또 끝을 맞춰봤더니 이것은 나는 가장 기네요. 그런데 가와 다는 비교할 수 있네요. 이렇게 한쪽 끝을 비교하고 다른 쪽, 반대쪽 끝을 비교했더니 가가 길고 다가 짧습니다. 자,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1번에서는요, 그럼 자, 왼쪽 끝입니다. 자, 이렇게 끝을 맞춰서 보고 나와 다를 먼저 비교할 수 있죠. 나가 더 짧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오른쪽에 선이 있네요. 자, 이때 오른쪽 선을 보았더니 자, 이번에는 가가 더 짧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짧은 순서대로 한번 써봐야 하니까요. 자, 가를 쓰고 그리고 나를 쓰고 다를 쓰면 되겠죠? 자, 우리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자, 2번이에요. 자, 이번에도 이쪽 끝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가와 다를 비교할 수 있어요. 더 긴 것은 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선을 보았더니 나와 다를 비교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더 긴 것은 다고요. 가장 짧은 것이 나입니다. 자, 그럼 나를 먼저 쓰고 다를 쓰고 가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다면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쓸 수 있게끔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5일차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모는 길이 비교라고 되어 있네요. 자, 두 점을 잇는 세 길 중 가장 짧은 길을 찾아 동그라미 표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길이 세 길이 있죠. 이 중에서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길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 그림에서 이렇게 점이 있고요. 자, 모눈이 있으면 여기 있는 이 한 칸, 그리고 또 한 칸, 또 한 칸. 이와 같이 한 칸씩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기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래서 네 칸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이에요. 자, 그 다음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이번에도 여섯 칸입니다. 자, 그럼 가장 짧은 길은 바로 첫 번째 이 그림이 되겠죠? 이 그림에 동그라미 표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아이와 같이 하실 때는요, 아이가 칸수를 세고 엄마가 이렇게 숫자를 써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가장 짧은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는 아이가 스스로 풀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S단계 2호의 1주차 활동은 교재 활동은 이미 알아봤고요. 교구 활동 한번 해볼 건데요. 가정에 이런 길이 막대가 있다면 준비해 주시고 길이 막대가 없다면 이런 종이를 잘라서 띠종이처럼 만들어서 준비해 주세요. 혹은 그냥 자를 준비해 주셔도 좋아요. 그 다음은 플라토 액트북에 16번에 3 곱하기 3 투명 종이가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보드게임이 있으시다면 이런 여분의 말을 준비해 주세요. 우리 1강에서 곡고 구분길 활동을 할 때 생각보다 여기 있는 고든선과 구분선을 아이들이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3강에서 빵끈이나 모루를 활용하는 활동을 알려드렸었어요. 같은 활동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림에 있는 상황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아이가 원하는 번호를 고르게 하셔서 그 번호에 맞는 그림을 이렇게 직접 스케치북이나 종이 위에 아이가 점과 점을 찍어서 고든선, 구분선 그림을 그려보면 아이가 훨씬 경험적으로 길이를 느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2일차에서 가로지르는 길은 아이들이 비교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죠. 물론 직관적으로 비교를 하면 좋지만 좀 길이를 비교하는 것이 많이 헷갈려 한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이 막대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이거는 5cm 길이 막대이거든요. 그럼 그림에서 이렇게 점과 점을 가로지르는 이렇게 선을 이렇게 한번 대봅니다. 끝과 끝을 맞춰 대보면 꼭 맞아요. 그런 다음 또 아래쪽으로 한번 대볼까요?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대봅니다. 어때요? 길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이렇게 해서 나란히 있는 점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선이 길어지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고요. 그런 다음 문제를 해결하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만약에 좀 헷갈려 한다라면 그때는 자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숫자가 있고 눈금이 작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복잡해 보이고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생활 속에서 충분히 이용해 볼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니까 점이 위치해 있지? 5가 적혀 있는 곳에 점이 끝나는구나. 그리고 또 1번 같은 경우에는 길이 차이가 많이 안 나지만 그래도 자를 이용하면 확실히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5보다는 약간 더 길다 이런 표현들을 해주시면 눈으로 더 쉽게 눈으로 확실히 길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일차에서 모는 길이 비교하는 부분에서요. 점과 점이 있고 이 점과 점을 잇는 길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아이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같이 상의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자, 물론 교재에 있는 활동을 잘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6살 친구들은 이렇게 이 모는 종이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이것을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땐 이렇게 같이 그림을 그려보고 옆으로 한 칸, 그리고 또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한 칸, 또 아래쪽으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아래쪽으로 한 칸, 옆으로 더 갔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좀 헷갈려 한다면 이런 여분의 게임말을 이용하여서 몇 칸 가는지 한번 실제로 해보는 거죠.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6칸이네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는 지금 3 곱하기 3 모눈이죠? 교재에서는 2 곱하기 2로 나오거든요. 똑같은 상황으로 연출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오려서 활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